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는데요. 먼저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유튜브 댓글 그리고 밴드 그 다음 인스타 회사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합격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합격하셨다. 그리고 육아맘, 특히 올해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합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동차 합격, 초시동차, 생동차로 합격하신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해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시험을 끝냈다. 장수행분들. 그리고 이번에 제 수강생 중에 민법 만점 맞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안 되신 분들 있죠? 이게 그냥 시험에 안 된 것 뿐이지 여러분이 합격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고 아마 합격하시면 합격의 기쁨이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회 시험 총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5회 시험은 시간 조절이 관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로 나온 민법이 1교시죠. 그래서 학교론을 보통 먼저 풀거든요. 근데 학교론 문제를 푸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신 분들은 아마 민법 문제 푸는데 시간이 모자랐을 겁니다. 특히 끝부분 민사특별법 문제 푸는데 거의 찍거나 허둥허둥 되다가 실수를 아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어내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법은 판례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무려 33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판례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좋은 득점을 하기 어렵죠. 판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올해 사례 문제가 16문제나 출제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갑, 을, 병 이렇게 바꿔서 내면 일단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조문과 이론 내용을 지문에 대입해서 결론을 낼 때까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수가 많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 문제가 16문제나 출제가 됐으니까 이 비중이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박스 문제가 11문제인데요. 박스 문제가 보기가 대부분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못 고르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용을 뿌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를 알아도 내용을 확실하게 그리고 판례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만 박스 문제, 사례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출제 경향이 36회에도 반복이 될 거니까 다시 공부하시게 되는 분들은 판례와 사례, 박스 문제를 잘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5회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제가 하나씩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찾는 문제인데요. 1번 지문만 조심하시면 되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이건 무효인 건 맞는데 이건 효력법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라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5번 세금을 포탈할 목적, 이런 걸 목적으로 편법을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4번입니다.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건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42번 문제 가볼까요? 여기는 갑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은 다시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판 경우입니다. 갑은 표의자, 을은 상대방, 병은 제3자인 경우예요. 틀린 걸 찾는 문제죠. 1번 갑,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108조 통, 정, 무, 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인데요.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얼마든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랬죠. 2번도 5. 3번 갑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때 제3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모임은 족하고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피를 토하도록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따라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그리고 4번은 꼭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따라서 병은 선인 것으로 추정되니까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옳은 지문인 거죠. 그러면 5번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답으로 찍고 빨리빨리 넘어가야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해진 시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해설이니까 다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5번 갑시다. 자, 악의 병이 선의의 정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다. 병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목적을 되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제3자, 정은 전득자라고 말하죠. 이때 전득자도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득자가 선이면 이 사람도 선의의 제3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5번이고요. 36개 시험에도 반드시 다시 나올 내용입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43번 문제 갈까요? 착오 내용인데요. 착오에 관한 조문은 109조죠. 내, 중, 착, 중, 무, 선이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리고 중, 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기억은 5. 이유는 필살기하고 동의에서 엄청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먼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으로 취소할 수가 없죠.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려고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다가 경미한 과실로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D급번에 갑시다. 이것도 문제로 많이 다뤄드렸던 내용이죠. 필살기에서 다뤄드렸던 문제 거의 대부분 다 지문에 다 있죠.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Y토지로 잘못 표시하고 말았다. 이게 어떤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관한 내용인 거죠. 즉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Y토지로 잘못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혹한 것대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결국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착오 자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될까요? 기억, 니은 3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44번 갑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0조죠? 사, 강, 취선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억,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걸 분양 계약자에게 말하지 않은 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니은말에 갑시다. 시가 묵비죠. 시가를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시가를 묵비한 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D급반에 볼까요?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 맞아요. 그러니까 즉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의 대리는 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 상대방에게 다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디귿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감호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5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야 되겠네요. 정답은 3번 45번 갑시다. 의인사 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볼까요?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니은말에 가볼까요? 강박에 의한 의인사 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을 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 돼야 되죠. 근데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 예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미성년인 상태에서 충분히 취소할 수 있죠. 강박도 똑같습니다. 강박을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디귿번 갈까요? 얘는 문장이 길게 되어 있지만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 내용이 중요하죠. 취소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직접 상대방. 당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목숨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소는 그 직접 상대방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3자에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답으로 골라야 될까요? 2번, 니은 하나 골라야 되겠죠?